안녕하세요. 대세과학학원의 대표 강사 이다인, 에디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과학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릴 건데, 수능 과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화생지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통합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내 과목의 비중,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어떻게 통합과학이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약간 긴장이 돼서. 네. 자, 2022학년도 개정이 됐죠. 지금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들이 처음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 학생들부터 해갖고 수능이 개편이 됐어요. 수능이 처음에는 원래는 개정 전에는 물화생지 1, 2로 해갖고 거기서 선택 2과목을 했으면 됐습니다. 물화생지 1, 2 하시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혹은 잘하는 과목을 2개를 선택을 해갖고 시험을 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선택을 할 수 없고 개정이 된 후부터 이제 통합과학 1, 2로 전부 다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문과든 이과든 다 치게 돼갖고 선택 과목이 없으니 이제 물리를 못하는 학생들도 물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과학이 어느 과목이냐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제 통합과학 1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되고요.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그래서 1학년 전체에 통합과학 1, 2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올라가게 되면은 물화생지를 선택을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를 전부 다 한 학기에 끝내게 됩니다. 원래 물화생지가 그 개정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배웠어요. 1년에 과정에서 물화생지 배웠는데 이제는 한 학기 만에 끝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진로 선택이라고 해갖고 되게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2과목이었습니다. 2과목이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2개로 쪼개지면서 2학년 2학기 때 한번 듣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서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이 다르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신에서 준비가 되는 과학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중등과 고등과학의 차이부터 보면은 중등과학 혹시 여기 A등급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중학교 때까지는 A등급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선지를 보시면요. 1, 2, 3, 4, 5번 저렇게 숫자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식들을 대입을 해서 숫자만 넣으면은 금방 도출이 됩니다. 금방 도출이 되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 문제도 많이 나와서 A등급 90점 이상은 금방 받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오시자마자 보시면은 지금 문제의 길이도 중학교 때는 5줄인데 지금 고등학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줄에 이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니디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로 나와서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 맞추면은 바로 이 문제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배점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 3, 4점의 이제 중등 과목이면은 고등에서는 이제 5.4점, 6점 몇 점 이렇게 굉장히 큰 배점들을 주게 되면서, 왜냐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많은 문항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20문제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을 보시면요. 중등 같은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되게 친숙합니다. 친숙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라던가 혹은 공부할 때 금방 습득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처음 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물리랑 화학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기호, 원소 기호 다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이거를 되게 느리게 외웠습니다. 느리게 외웠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느리게 외우면 안 되니까 되게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이 진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혹시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냐면은 이제 우주 처음 폭발로 인해서 원소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다루는 건데, 그것을 이제 과학에서 어느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어느 온도, 어느 상태에서 생겼는지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언제 나오냐면 입학하시자마자 한 달 이내로 나와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멘붕이 터집니다. 이게 뭐야? 나는 원소 기호도 안 해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당황스러워하게 돼요. 보시면은 입자가 색깔만 다르지 무슨 입자인지가 나와 있지 않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라고 하는 이 입자가 무엇인지 먼저 맞춰야 됩니다. 다 알고 가, 나를 풀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맞춰야 돼요. 또 다음 문제에서는 보면은 심지어 4개예요. 4개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는 보기들은 오답이 많게끔 나옵니다.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보시면은 질량비는 7대1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숫자. 학생들 이런 비율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거 7대1이 아니라 3대1이거든요. 이거를 암기를 시켜줍니다. 나중에 수업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리학, 화학,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 여기 합쳐진 통합과학은 크게 5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2 합친 거고요. 5개의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과학 탐구 방법 이쪽은 1단원과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빼고요. 지금 1단원부터 이제 중간에 1, 2, 3, 4단원 이렇게 4개가 크게는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지만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다른 과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통합으로 나오게 되고요.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문제가 풀 수 없게 나옵니다. 현상 중심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과목들, 물리학, 지구과학 이런 4과목들을 물화생지를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평가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지필평가 비중이 좀 소폭 하강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만 몰인하고 학교 생활은 되게 많이 안 다니는 거예요. 되게 집중해서 안 다니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라고 수행평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수행평가가 사실 지필평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수행평가 딱 하는 게 실험보고서, 그리고 자료 해석 과제, 그리고 발표, 토론, 과학에 꽂히죠. 탐구 설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당연히 지필고사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이 수행평가도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작년에 나왔던 작년부터 이제 시험을 치기 시작했으니까 그 시험에 이제 신혼고, 동산고, 능곡고, 이제 봉일천고, 도래울고 이렇게 제가 과목들에서 학생들의 오답률 1위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먼저 신혼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물리에서 수능 단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되게 학생들이 보자마자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수능 공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작년 화원 문제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서 나와서 학생들이 멘탈이 좀 이제 많이 흔들렸던, 그리고 평균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배운 학생들은 다 풀었거든요. 네. 다 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화원 문제를 수능 문제를 20분 동안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는 쌤한테 배웠다 하면서 바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동산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제가 좀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학습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학습지를 좀 자세히 다루고 시험 문제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부분에서 그런 지역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 자체이다 보니까
지구과학 1, 그러니까 2학년 수준의 지구과학이 나왔어요. 그것도 물론 제가 다 찝어줬기 때문에 다 고득점을 하셨습니다. 능곡고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가 골고루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준비해가지고는 네, 좀 다른 과목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봉일청고는 아시죠? 과중반인 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특히 화학이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화학식을 쓰게 하는데 학생들이 원소 기호를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틀리게끔 나왔었고요. 그리고 도래울고도 화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세과학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과정의 수업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양의 앞니력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백지 테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백지 테스트 많이 들어들 보셨죠? 저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전부 다 판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판서를 진행하게 돼서 그 판서를 모두 필기 적게 해요. 그래서 그 필기를 다음 주에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바로 봅니다.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제가 백지 이렇게 나눠줘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애들 들어올 때마다 나눠줘갖고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본인이 공부했던 걸 다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 종이가 나왔다 하면은 그 학생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했어? 어디가 모르겠어? 하면서 제가 1대1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제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모든 수업은 다 녹화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1대1 마킹 테스트를 갑니다. 이렇게 한 명씩 가서 이거 어떻게 풀었어? 저거 어떻게 풀었어? 한 명씩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저를 봤을 때는 막, 이거 왜 물어보지?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쯤 가면은 학생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나와서 쌤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극성을 띠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르는데 자기가 어느 걸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풀이 과정을 제가 보고 그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확히 찝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 이해도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제 3주 정도 전에 이제 보통 4주 전에 시작을 하긴 해요. 4주 전 내지 3주 전에 이제 과학 시험 대비를 들어가는데 정규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미 시험 대비가 들어가고 있고 주말에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기는 하겠지만 숙제로 해오면은 사실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풀이 과정까지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저희가 완자랑 O2 그리고 기출픽, 요 기출픽이 문항수가 가장 많습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문항수 중에 가장 많아서 이 문제를 풀면은 그리고 선지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시험 대비 때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타이핑을 통해서 시험 대비 문제집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 문제집을 풀게끔 해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도 칩니다. 모의고사도 이제 3회 내지 사실 더 칩니다. 한 5회, 6회 정도 더 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날에 직보 때 와서 파이널 1회를 치고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한 후에 하원시킵니다. 모르면은 안 보내줘요. 절대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내고 학생들 끝까지 잡고 저 몇 시간 잡아봤냐면 12시간 잡아봤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해봤어요. 네. 근데 학생들이 그때 하고 집에 가면은 너무 잘 알겠다고 그 다음날 고득점을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안 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신원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안 쳤었거든요. 아마 근데 올해는 칠 겁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시험 범위가 막 한 건씩 나와갖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 중간고사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7주 정도 개념 수업이랑 같이 병행을 해갖고 시험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큼 잘했는데?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이제 성적을 나타내 나왔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치는 과목이 통합과학이 1학기 거라서 35%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2등급에 있던 학생들이 통합과학 2를 쳤을 때 다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제가 빡세게 시켜요. 자, 성적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제가 다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여기서 결과값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3월과 계약과 더불어서 어려운 과학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